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몇 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의 신규 부양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도 많이 지쳐갈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제 신규 부양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탑캡 지원 법안이 하원을 343대 6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앞서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준비한 백악관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총 9천억 달러 지원 규모였는데 그 안에는 개인에게 600달러씩 지급을 하지만은 실업급여 형태로서는 주지 않겠다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와 공화당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부양 협상은 미국 의회 내 양당 간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접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안에서 전체 예산액은 공화당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1조 달러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통과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건 내년 3월 다시 부양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같은 직접 지급 형태보다는 실업급여나 소상공인 지원, 백신, 그리고 학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백악관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내로 타결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노선 투쟁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미국 민주당 내에는 소위 미국 내에서는 극좌파로 지칭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과 상원의원과 같은 분들이 있고요. 젊은층의 대표 주자는 AOC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 연방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당시 내부적으로 가장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바이든 당선인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많이 보이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노동자의 권익이나 친환경 이슈 같은 곳에서 미국에서 좀 진보적 이슈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 내각에 입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거 전부터 샌더스 의원은 노동부 장관, 워렌 의원은 재무부 장관 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노동부 장관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AOC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는 전직 공화당 주지사였지만 누구보다도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지지했었던 존 케이삭 전 오하이오 주지사 입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레이번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노선 투쟁을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듣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은 공화당이 민주당을 사회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논쟁이 쿠바 난민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에서 꽤 성공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 바이든 내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 내 진보 세력에게 힘이 실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이 공화당이 지배할 수 있는 상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런 민주당의 노선 투쟁이 미국 정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미국 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지금 계신 미국 오하이오주 현지 분위기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미국 얘기에서 코로나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는 확진보다는 백신 뉴스가 더 우세한 듯합니다. 화요일에 이미 FDA에서 사실상 승인을 시사한 듯한 발언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막 승인을 위한 위원회가 한창 막판 논의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승인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영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사우디, 바레인에서 그 함께 파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파우치 소장 말에 따르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1월 중순까지는 추수감사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표명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50% 내외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고 11월이 가장 사망자를 많이 기록한 달로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이 매우 부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동네 이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제가 있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케이스 그슨이라는 23살 흑인이 집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다수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아직 관련 내용이 조사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지역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점점 전국적 이슈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